자, 이번 시간에는 완성된 디자인을 참조해서 웹페이지를 구현해보는 파트 6의 실전 프로젝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 파트 6의 이제 PSD2 HTML 폴더를 열고 있고요. 폴더 안에는 디자인에 사용했던 폰트, 그리고 사이트 폴더 안에는 이렇게 일단 index HTML이 있습니다. 안에 HTML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심플 블로그 PSD에서 디자인 완성본이 있어요. 자, 완성본을 포토샵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열어보면 이렇게 가이드가 있고 디자인 레이어 패널에서 일단 내용들은 크게 다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완성된 디자인을 참조해서 HTML 웹페이지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레이어와 그룹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레이어와 그룹들이 코딩에 친화적으로 그룹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보면 헤더 부분이 이렇게 앞에 지금 제가 포토샵 레이어에 눈을 껐다 켰다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포토샵 CC 2022 버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헤더 그룹을 껐을 때, 이 부분까지가 이 웹페이지의 머리 부분 헤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메인 컨텐트, 세 번째 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컨텐트 안에는 또 크게 About Me, Latest Articles, 그다음에 컨택해서 이렇게 구분이 잘 돼 있고, 우리가 이제 디자이너가 넘겨준 또는 여러분이 디자인한 거든 이렇게 안에 레이어와 그룹을 보고 그룹 안에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그룹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텍스트 같은 경우에 더미 텍스트가 있긴 하지만 실제 디자인 완료본이라고 하면 여기에 내용이 실제 있겠죠. 여기 내용에 맞는 거 더미 이미지 말고 또는 더미 텍스트 말고요. 저런 텍스트들이 다 선택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폰트들이 화면과 같이 지금 저는 레일웨이 폰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레일웨이 폰트는 웹 폰트입니다. 구글의 웹 폰트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텍스트들이 코딩의 친화적인 구글의 웹 폰트 또는 어도비의 웹 폰트 또는 기타 웹 폰트, 상용 웹 폰트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확인이 됐으면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이미지를 우리가 저장해야 돼요. 자, 이미지는 코딩을 하는 웹 퍼블리셔가 어떻게 이 디자인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이미지로 저장할지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단의 이미지, 이 헤더의 이미지는 완료본을 잠깐 볼게요. 해당 디자인을 보고 구현한 완료본입니다. 완료본에 보시면 이미지를 전체를 다 쓰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보는 이 모니터는 19인치 모니터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 해상도에서 너비를 줄여도 지금 이 배경이 가운데 보이면서 높이는 절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브라우저 화면, 사용자의 브라우저 화면이 몇이 되든 간에 지금 끝부분에 보면 안 보이던 부분까지 보이고 있어요. 자, 저렇게 이미지로 저장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 헤더의 이미지는 지금 이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 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요 디자인 이미지는 2000이 넘습니다. 지금 이 디자인의 캔버스 사이즈는 2000이 넘어요. 자, 저 상태에서는 이 이미지 그대로 참조해서 여기에 지금 잠깐 컨트롤 클릭 좀 해볼게요. 이동 틀이 선택되어 있고 상단에 오토가 꺼 있고요. 레이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부분을 컨트롤 클릭을 하면 해당 요소가 바로 어디 있는지 오른쪽 레이어 패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는 큰데 밑에 빨간색 사각형에 클리핑이 걸려 있는 거예요. 빨간색 사각형 여기 썸네일을 클릭해서 선택력을 확인해 보면 요 크기 지금 944의 높이에 맞춰서 클리핑이 걸려 있습니다. 자, 2000의 너비니까 19인치 모니터 1920에 1080에 배경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즈를 그대로 배경으로 저장하면 돼요. 하지만 만약에 디자이너가 이 캔버스의 사이즈를 이렇게 넓게 안 잡고 요만큼만 잡았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캔버스 사이즈가 줄어 있는 얘를 보고 이 이미지를 여기 디자인 요 크기만큼만 잘라서 저장을 하시면 그러면
실제 사이즈보다 나중에 웹페이지에선 이 이미지가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확대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상도가 깨집니다. 이럴 때는 디자이너한테 이 원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너비보다 훨씬 컸던 이미지 원본을 받아서 가로가 훨씬 더 넓게 해서 이미지를 저장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디자인에서는 그냥 얘를 저장하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저장할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헤더에 여기 배경, 그리고 이미지, 이 이미지들은 JPG 또는 PNG로 저장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하단에 소셜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요. 자, 여기 디자인은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를 확인해 보면요. 지금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로 들어와 있어요. 자, 디자인상에 쓰인 저 아이콘은 지금 그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콘들을 뭐로 구현을 할 거냐면 폰트 어썸의 아이콘을 그대로 쓸 겁니다. 저 아이콘이 폰트 어썸에서 코딩으로 구현하는 거랑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이미지로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여기에 이런 부분들도 이미지로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글씨가 다 살아있는 상태로 나중에 페이지 구현을 해야 수정하기도 편하고, 요 지금 테두리만 있고 가운데 이렇게 글씨가 가운데 있는 컨셉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공통적으로 나올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미지로 저장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글씨를 바꾸려면 디자인 원본까지 와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사이트가 돼요. 자, 이러한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이미지부터 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여기 배경 이미지부터 저장을 해볼게요. 가이드, 파란색 가이드 선은 임시로 컨트롤 세미콜론해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일단 피트 윈도우 상태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다시 컨트롤 클릭해서 이 이미지를 저장해 볼게요. 자, CC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해요. 자, 근데 지금 제가 헤더의 비지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헤더의 비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얘를 저장해야 돼요. 저장을 하는데 지금 이 레이어를 저장하시면 이 사각형보다 큰 이미지 저장하시게 됩니다. 얘는 이렇게 같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그게 지금 헤더에 BG라는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보시면 Export As가 있습니다. 저 Export As를 이용해서 지금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레이어 두 개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미지를 각각 저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저렇게 되시면 안 되고요. 캔슬 해볼게요. 그룹을 선택해 보시겠습니다. 그룹을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 엑스포트 에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룹의 이름으로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PNG 돼 있는데 지금 바탕에 지금 보시면 투명한 이미지가 없거든요. 뚫려야 될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JPG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JPG로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기 전에 우리가 폴더 구성부터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여기에 사용한 디자인 폰트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폰트부터 좀 설치를 해야 되겠어요. 폰트 폴더 안에 있던 폰트들을 모두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폴더 안에 가서 이미지들을 저장할 새 폴더들을 만들게요. 자, CSS를 모아둘 CSS 폴더, 그리고 이미지스 폴더, 그리고 스크립트가 필요하다면 JS 폴더 만들어서 종류별로 저장할 수 있게끔 폴더를 생성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포토샵으로 가서 이미지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저는 이미지스 폴더, 좀 전에 생성한 이미지 폴더를 탐색기로 열어놨고요. 자, 디자인에서 아까 헤더의 비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기에 그룹을 선택한 상태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엑스포트 에즈 해볼게요. 엑스포트 에즈 합니다. 만약에 CC가 아니라 CS6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듀플리케이트 그룹 한 다음에 듀플리케이트 그룹 새 문서 데스티네이션 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투명한 부분을 이미지에서 트림을 이용해서 투명한 부분을 버린다 라고 하신 다음에 파일에 여기에 CS6에선 여기에 Save for Web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CC 버전부터는 여기 레거시라고 해서 옛날 건 여기 있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클릭하고 원하는 파일 포맷을 선택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퀄러티를 100%
또는 여기 이미지가 지금 텍스트가 올라오는 거고 얘가 그렇게 고화질일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퀄리티는 90 정도로 줄여서 저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용량 차이가 조금 많이 줄어요. 그래서 훨씬 더 웹사이트를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CS6에서 저장하는 방법이고요. 지금의 과정을 액션으로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CC부터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다시 닫을게요. CC부터는 다시 그룹을 선택해서 이 그룹에서 바로 마우스 우클릭. 이게 만약에 투명한 이미지라고 한다면 퀵 엑스포트 as png 하시면 되고 저는 지금 엑스포트 as 해서 jpg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우측에 jpg 선택을 해주고 퀄러티는 very good, excellent, great 해서 그러면 great이 가장 고화질이고 저는 excellent 정도로 살짝 낮춰서 저장을 할게요. 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트 아이콘을 눌러 좀 전에 생성하신 이미지스 폴더를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이름은 되도록이면 지금 파일명을 적을 때 이렇게 파일명에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소문자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헤더에 bg jpg라고 저장했습니다. 생성한 파일명을 메모장에 적어드리면 화면과 같습니다. 자, 헤더비즈 jpg 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 이미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bout me 부분에 이미지를 저장할 거예요. 자, 해당 부분은 잘 보면요. 이게 바깥쪽으로 레이어 좀 선택해 볼게요.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클리핑이 걸려 있어요. 밑에 사각형에 클리핑이 걸려 있고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드롭 섀도우도 있어서 살짝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그림자는 나중에 CSS로 처리할 수 있어요. 여기 그림자까지 저장하시면 용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두 개가 지금 포토라는 그룹으로 돼 있죠. 그러면 그룹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마찬가지 퀵 엑스포트 as 해서 저장을 jpg로 퀄리티는 excellent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명은 about me라고 할게요. 이렇게 저장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latest articles를 보면 자, 지금 이 부분에서는 조금 결정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뒤에 이미지 뒤에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자, 저 사각형까지 코딩으로 구현한다 라고 한다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디자인을 참조해서 코딩하는 순서 그 순서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을 포커스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난이도는 조금 낮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 사각형까지 포함해서 저장을 할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고요. 이 사각형을 지금 제가 컨트롤 클릭해서 이동 툴 오토가 꺼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사각형을 선택했고요. 그 위에 이미지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보시면 클리핑이 포토라는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자, 그러면 저 포토라는 그룹을 latest articles 01번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배경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투명으로 저장해야 돼요. 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투명한 부분이 있는 건 png로 저장하셔야 돼요. 파일명은 이렇게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해 볼게요. 포토 그룹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엑스포트 as 해서 png입니다. png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장을 하려고 봤더니 얘가 크기가 너무 크게 잡혀요. 이게 왜 지금 이렇게 크기가 크게 잡히냐면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사각형과 이 이미지 여기 부분만 딱 있는 걸 원하거든요. 근데 지금 주변에 이렇게 크게 잡힙니다. 이유는 이 사진에 다시 한번 캔슬하고 볼게요. 드롭 섀도우가 바깥쪽으로 살짝 걸려 있어요. 이 드롭 섀도우 때문에 지금 바깥쪽에 빈 공간이 보입니다. 특히 제일 밑에 있는 이 사각형에 드롭 섀도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편의상 밑에 있는 배경을 잠깐 꺼보고 볼게요. 배경을 흰색으로 바꾸고 한번 보겠습니다. 흰색으로 바꾸고 보면 지금 이렇게 그림자가 사방으로 있거든요. 자, 저 그림자는 제외하고 저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SS로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림자는 전체적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도 그림자가 있고 바깥쪽에도 그림자가 있는데 편의상 이 이미지 전체에 그림자가 나오는 방식으로 한다 라고 CSS를 구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꺼버리고 다시 볼게요. 여기 부분에서 드롭 섀도우를 둘 다 끄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 눈 부분을 꺼서 드롭 섀도우를 끄고 저장을 해볼게요. 드롭 섀도우를 껐고 다시 포토를 선택하고 엑스포트 애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고 확장자는 PNG 투명하게 PNG 저장할 때는 이 부분 트랜스퍼런시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저게 생성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장할게요. 그럼 이 사이즈 370에 271 이 사이즈로 저장을 앞서 이 파일명대로 저장할게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해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를 바로 찾고요. 드롭 섀도우는 끈 다음에 포토 그룹을 선택하고 엑스포트 에즈 하겠습니다. 파일명은 연번으로 해서 02번이라고 할게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저장합니다. 엑스포트 눌러서 03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컨택 부분에 이미지를 저장할게요. 이 부분도 바깥쪽으로 지금 그림자가 있는데 저 그림자는 우리가 CSS로 구현할 거니까요. 포토라는 부분에서 그룹을 선택하시고 여기 드롭 섀도우는 살짝 끈 다음에 저장을 엑스포트 에즈 해서 하겠습니다. 파일명은 컨택으로 해서 저장할게요. 파일명은 컨택 jpg 지금 투명한 부분이 없으니까 jpg로 저장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지금 디자인에서 우리가 코딩할 때 필요한 이미지는 모두 저장을 했습니다. 자, 모두 저장하신 후 이미지 폴더를 확인해 보면 화면과 같이 필요한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About Me 같은 경우에 지금 배경을 끄고 저장을 안 했네요.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About Me 좀 볼게요. About Me에서 포토 저 부분 그림자는 우리가 CSS로 구현한다라고 했으니까 끄고 다시 저장할게요. Export as 해서 이렇게 사진만 있는 상태에서 JPG로 화질은 excellent로 엑스포트해서 About Me JPG에 덮어 씌울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림자 부분들은 다 CSS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미지 원본들만 저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디자인을 참조해서 이제 큰 레이아웃부터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레이어와 그룹을 파악할 때 어떻게 돼 있었냐면 다시 그룹을 좀 접어 보면요. 크게 헤더 그리고 메인 컨텐트 푸터로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 구조 그대로 HTML에 가서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이제 이 사이트 폴더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사이트 폴더를 오픈한 상태고요. HTML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느낌표 탭해서 기본 코드를 생성하고 제목 간단히 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travel이라고 할게요. 자, 오른쪽에 디자인 원본을 잠깐 보고 있고요. 자, 아까 앞서 크게 헤더 그리고 메인 컨텐트부터 돼 있어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왼쪽에 사이드바는 컨트롤 B 해서 잠깐 접을게요. 자, 큰 구조가 헤더 태그가 있으니까 헤더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태그. 자, 메인 태그는 한 페이지 안에서 이렇게 2개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웹표준 오류예요. 그리고 푸터 이렇게 해서 3개를 먼저 작성을 합니다. 자, 저렇게 3개가 작성한 상태에서 이제 한 칸 들어가 볼게요. 자, 메인 컨텐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인 컨텐트는 크게 열어보면 또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자, 저 세 개는 섹션으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섹션을 메인 안에 세 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는데 섹션 태그의 주의점은 섹션 태그 우리가 언제 쓴다라고 했냐면 내용의 한 단위, 절 이렇게 해서 내용이 구분되는 것들을 시멘틱 태그 중에서 묶어 쓸 수 있는 게 이 섹션이었어요. 섹션은 반드시 이 안에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제목이 없으면 웹페이지는 오류가 났었어요. 디자인상에서 제목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제목을 반드시 넣어주고 나중에 CSS에서 제목을 가리는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목은 앞서 여기가 H1이 될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 중요한 제목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H2로 작성하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H2. 그래서 얘가 about me. 그리고 두 번째도 latest articles. 세 번째 contact이라고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세 개로 했는데 나중에 CSS에서 지금 이 각 섹션별로 우리가 섹션별로 CSS를 잡을 때 지금 섹션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다 섹션 태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이 좀 구분이 되게끔 각각의 얘들은 배경도 있고 이분은 배경이 있는데 여기는 또 배경이 없고 이렇게 각 섹션마다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죠. 그럴 때 구분하기 위해서 클래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클래스명을 이용해서 about me라고 할게요. about us. 두 번째는 latest articles. 자, 클래스 이름을 작성해 주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id는 한 군데뿐이 안 써요. 우리가 로고나 이런 부분에만 사용을 하고 또는 폼에서 저 컨택에서 작성을 할 거지만 라벨과 인풋을 연결할 때 id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여기 기타 요소에는 id를 되도록이면 적지 않습니다. id를 많이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CSS에서 그 요소에만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CSS가 양이 많아지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컨택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크게 일단 이름을 만들어 줬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가이드를 잠깐만 다시 한번 켜볼게요. 컨트롤 세미콜론. 자,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이 모든 내용들은 이 너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한테 너비를, 이 공통의 너비를 잡아줄 클래스명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후 CSS에서 너비를 잘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너비가 혹시 바뀐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클래스명, 지금 작성할 클래스명의 너비만 잡아주면 되니까 보통 그렇게 공통의 너비를 잡아줄 클래스명을 여기 이 메인을 감싸고 있는 얘한테다가 가서 클래스명을 컨테이너라고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후에 컨테이너의 너비를 바꾸는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웹사이트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큰 구조는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됐고요. 이제 각 파트별로 세부적인 HTML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